자, 요번에 이제 볼 거는 한서를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예. 한서도 한의중하고 그 동계 내용이 좀 빈약하기 때문에 여러 책을 가지고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한서는 방고가 지었죠. 근데 이제 방고만 지은 게 아니라 반시 집안의 이제 뭐냐면 지역 가업이에요. 사마천의 사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아버지였던 반포가 그 일단 지역 먼저 시작했고 그 아들 방고에 이어서 그의 여동생이었던 반소가 이제 이렇게 이어봐서 완성을 시켰어요. 그중에 많은 이제 부분은 이 방고가 썼죠. 이 방고. 요 방고는 그 반초 방고는 그 뒤에 이제 얘기가 있지만 이제 그 반촌인가? 예, 반촌의 동생이 반촌 그 방고의 이제 동생이 반촌가? 예, 그 있죠. 그래갖고 이제 서역정벌 관련돼 갖고 반초와 관련돼 있죠. 반초가 그 동생이 있고요 아마 얘가. 예. 그래갖고 이제 이 반시 집안이 때 유명한데 그 당시에. 자, 그 이제 한세 방고 내용을 보면 자 유교적 세계가 입각한 기전체 양식이었다. 그 정사서수의 모범이 되었고요. 그리고 단대사 형태였다. 단대사. 그래서 한대만 기록했어. 한나 전환시대만 기록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산하천 사기는 통사했지만 전환시대만 기록을 했고요. 그 후에 이제 25사도 25는 정확하게 23사죠. 방고의 한사하고 상하천 사기 빼는 23사도 여기 다 뭐냐면 그 기전체고 단대사예요. 그리고 상하천 사기가 이제 기전체 양식을 만들었지만 그런 그 구성들 있죠. 이 구성들은 그 방고의 한서에 더 영향을 받았어요. 이 방고의 한서에서. 자, 그래서 이 구성을 보면 제기포 열전 지 구성으로 돼 있어요. 이 제기는 이제 항지 제자의 제자죠. 제기인데 그 앞에 있는 봉기하고 연결돼 있죠. 예, 삼합전 봉기와 똑같은 거고요. 그다음 열전이 있고 열전에 지가 있어요. 제기가 있죠. 제기야. 예. 그래서 열전에 제기가 있는데 이 제기는 앞에 있는 제기가 그 다른 거예요, 이거는요. 예. 그래서 제자는 이제 그 제기가 있는데 그러면 내용을 볼게요. 사기의 손을 고쳐 지를 수정을 했고요. 헌법 10카 천문 지리 교사 구열 예 약 5회 예문을 나누어 각부의 특색을 살려서 체계를 기술했다는 거. 그래서 서를 지도 곤쳐갖고 수정해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봉기의 정통지를 이제 확립을 했죠. 그래서 봉기는 항제만 쓸 수 있는데 원래 이제 기준에 따르면 근데 사마천의 사기 같은 경우에는 항제만 쓸 수 있다고 해놓고는 항제 준하는 사람도 끼워 넣었잖아. 뭐 항우 봉기 뭐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그 봉기 정통지가 상당히 또 이때 강조됐던 게 뭐냐면 그 앞에 누가 있었어요? 왕망이 있었죠. 왕망. 이 왕망은 찬탈했잖아. 비록 항제라고 이제 하고 있지만 후한 정권은 이런 항제로 인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정통 제약, 그러니까 성리학적인 어떤 유교적 가치관에 의해서 정통 제약만이 뭐냐면 봉기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왕만 같은 사람은 찬탈하니까 봉기에 못 들어가. 이 사람은 어디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제기에 못 들어가는 거죠. 못 들어가고 이 사람은 그 앞에 열전에 들어간 거야. 열전 중에서도 요 제기에 들어가요. 제기. 그러니까 이 제기는 왕이나 그 다음에 황제라고 칭했지만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 집어넣어요. 이게 그 왕망이나 그 다음에 경시제 같은 사람 있죠. 도중에 그 후한 전에 잠깐 있었던 유연의 경시제 얘도 제기에 들어가죠. 정통 황제가 아니잖아.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뭐 항우도 뭐 이 사람도 당연히 제기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그래서 봉계도 완전 제기시켰어. 제기해서. 그래서 그 열전에 집어넣고 그 중에 왕이나 황제를 사칭한 사람을 여기에 제기로 딱 만들어 놓고 이걸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역신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제기는.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황제라고 칭했지만 황제가 아닌 정통에 볼 때 황제가 아닌 사람을 제기에다 집어넣었다는 의미는 철저하게 뭐예요? 유교적 사관에 의해서 적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었던 그 사마천의 사기처럼 비록 황제가 아니어도 아무처럼 뭐 황제 역할을 했으면 황제 취급 받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름에 걸맞는 그 딱딱 맞는 그 지에 걸맞는 것들만 적어놨어. 예. 그게 좀 특징이야. 예. 그다음에 현대 사건 정치고 제후세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때는 세가를 따두지 않아요. 그래서 열전에 편입시켰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세가는 없어져. 예, 중국 그 정통 역사서에서는요. 그래서 정통 황제와 비정통 황제를 구분하여 후자를 열전에 포함시켜 재계에 포함시켜서 이제 서술했다는 거. 왜냐 그 당시 이제 그 전환 초기 후한 초기이기 때문에 그 앞에 이제 신라 때나 그때 혼란기가 있었잖아. 전쟁 와중에. 그래서 자칭 이제 황제라 지칭했던 경시제나 뭐 망망 같은 사람을 어떻게 이제 할 것이냐. 이거는 그 정통 황제가 아니라 비록 황제라고 칭했지만 비정통 황제다. 그래서 열전의 제기편에 집어넣어야 된다. 이렇게 갖고 이제 했던 거고요. 자, 그 열전을 순서대로 정리해서 잡다하게 꾸며져 있는 사기와 달리 한서는 반드시 시간의 순서로 정리를 했고 한sam으로 된 열전은 앞에 같은 유형의 인물은 합전을 한 것을 뒤에 이들 주변 민주의 끝에 외쳤다. 그러니까 한sam을 먼저 할 때는 열전은 여기에 있고 한삼 한 명. 근데 두 명이 같이 붙을 때 그 다음 순서 두 명을 적어놨고 그 다음에 주변 민족도 열전이 있어요. 이 열전은 이제 주변 민족이 들어갔는데 얘네들은 열전에 편입시켰어. 예, 그래갖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쭉 뭐냐면 체계적으로 정리를 내는 거야. 시간 순서에 따라서. 예, 그래서 종전에 좀 약간 잡다하게 정리했던 사기가 좀 다른 체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 방구의 한서는 구성이 다르다. 일단 봉기에다는 제기가 있었고 표, 열전 안에 이제 앞에서 이제 그 비정통 황제를 따로 모아서 제기라고 해서 그 포함시켰고 지도 이렇게 구성이 됐고 특징은 세가가 없다. 그리고 유교적인 어떤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분류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마천 사기도 유교적인 요소가 강하지만 여긴 더 강해. 그 앞에 있었던 이제 농민 반란이라든지 그 있었고 그다음 찬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유교적 명분론이 되게 강해요. 여기에서는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특징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서술의 특징은 그 문체가 중요하고 심이 있으며 내용을 압축하여 서술했고요. 한대 산문체의 대표적인 것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 순영이라는 사람이 한서를 이제 축약해서 편년체 한기를 서술했고요. 아까 얘기했죠. 유교적인 대의 명분과 정통성이 되게 강하다는 거. 여기 사마천보다 더 강하다는 건데 그 앞에는 이제 그 배경은 신왕망의 이제 찬탈가. 그 다음에 그 왕망이 죽고 나서도 이제 여러 가지 뭐 농민 반란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뭐 경시에 등등등 해서 이제 잡단색들 이제 황제에 친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 좀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자, 인물의 묘사도 근엄하고 자세하며 인물의 개성뿐만 아니라 감정도 재현을 했다. 그래서 내러티브를 이제 좀 선살했다. 이런 것들이죠. 자, 이건 문학적 표현은 방송 이후에 이제 고문체에 영향을 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동강왕기는 이제 후한시대 문헌과 서적의 수집 및 정리를 담당했던 동강이 정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 한서 방과 관련된 내용은 그 한의중과 동계에 있는 내용도 있지만 그 중국 사학사라는 책이 있어요. 사학사. 이 중국 사학사라는 책이 있는데 이 중국 사학사에서 제가 발췌하는 거예요. 이 관련된 부분은. 왜냐하면 그 내용이 한의중이나 이런 데 없어. 동계 부분이. 그래서 중국 사학사를 이제 읽으셔라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책에도 나왔다. 근데 이런 책에도 거의 뭐 10년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책인데 그런 책을 읽을 필요 없겠죠. 그럼 문제 나오면 어떡하냐? 그럼 틀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가는 데 목적이 있지 만점 있는데 목적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걸 잠시 착각하시는 분도 있어. 그래서 뭐 만점에 어떻게 맞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책까지 막 긁어와가지고 책을 읽으신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장수생이 돼요. 그러니까 경험상 그런 분들은 꼭 장수생이 되더라고. 예. 중요한 거 기본서는 달달 외우지 못하면서 그 이상한 데 비해서 보신 분들이 있어. 예. 자,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 요걸 이제 바탕으로 해갖고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한의중에 있는 내용을 먼저 동계를 읽어볼게요. 자, 읽기 전에 세 번째 인증문을 알려드릴게요. 자, 세 번째 인증문을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세 번째 인증문은 96번이에요. 96번.
자, 여기 보면 역사학의 발달 볼게요. 자, 한대에는 역사학에 있어서 위대한 금작탑을 이뤘던 시대다. 전한 무제 때 사마천에 의하여 사기가 편찬됨으로써 사학의 그 독창적인 이제 길을 열었고, 후한의 방고가 한서를 저수하여 학문적 사학이 학고 부동할 위치에 부축될 수 있었다. 자, 사기와 한서의 출현으로 종래의 교훈적인 역사가 과학적인 학문의 수준으로 발전하게 됐다. 고대 역사 문헌인 상서와 춘추는 한대 유교적 경전으로 존중되었다. 그러나 이런 경에서 사학의 독립을 하는 것은 한대 역사의 독창적인 노력의 결과다. 그래서 역사가 경에 속해져 있어. 오경 안에. 그래서 이제 경과 사는 한대부터 구분되기 시작했고, 사가 경과 난이 독자적 위치에 확보해 있었던 건 천재적인 역사가 사마천에 방구가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했던 것이다. 근데 이제 요건 경과사는 형식적으로 분류된 거고, 역도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경사일체라고 해서 대개만 교육이나 이제 그걸 받아들일 때는 사가 경에 종속됐죠. 경을 강조하고 유교 윤리를 강조하고 그 유교 윤리의 사례로서 사를 이제 인용한 거야.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학문적인 게 구분했다, 학문적으로 구분했다는 의미지 경사일체의 어떤 교육관을 버렸다 이런 건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사기가 나와요. 사기. 자, 사기에 저자였던 사마천은 성서성 항성형 출신으로 그의 부친이었던 사마단도 부재 때 태사정을 임명되어 국가의 기록과 천문역법을 간장했다. 그래서 사마천은 그 당시 그 유학자인 동준서와 공항국으로부터 육아의 경전을 흡수하고 청년 시절에 전국의 역사적 유적을 찾아 고사를 수집하면서 사가로서 악목을 키웠다. 그의 부친이 사망한 후에 태사를 이어받아갖고 이제 태사정이 됐죠. 국가의 귀중한 전적을 모두 읽을 수 있었다. 이 당시 홍로 토벽에 나간 장군 이등이 홍로에 패하 항복하자 무제는 이제 극도로 이제 놓아요. 이등의 가족을 극형을 처할 걸 명하였다. 사마천 이등의 오건을 번호하다가 무제의 노임을 사다 궁역에 당했다. 그런데 사마천은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의 극복을 승화시켰죠. 사기라는 그 차를 통해서. 그래서 사기 130권을 이제 완성을 시켰어요. 예. 이렇게 완성된 사기를 한대에서는 태산공서라고 했죠. 태사공이 썼기 때문에 태산공서 썼고, 자, 위진 시대부터는 사기라고 했죠. 우리가 이제 알려지는 사기예요. 사기는 통사죠. 사기는 중국 고대부터 전한 무제 때까지 3000년의 역사를 인물 중심으로 기록한 통사이다. 그래서 그 주 116번에 보면 그 당시 이제 그 보면 구성을 보면 인간 중에 가장 중요한 재앙의 일대기를 봉기라고 하고, 제후의 사적을 기록 세가, 신하의 활동을 기록한 열전으로 분류가 있고, 이 밖에 연표나 제도 풍습 같은 걸 설하고 했다. 기전체로 완성시켰다는 거죠. 자, 사기에 의한 기전체의 서술체제는 이후 중국 정사체에 계승되면서 이후 나타난 연대중의 평년치와 함께 역사소설 기본이 되었다. 사기는 역사소설 가학성과 종합성에 있어서도 뛰어난 명절뿐만 아니라 사필이 굳세고 내용 전개가 극적인 생동감에서 높은 문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있고요. 그 다음 방구의 한서를 볼게요. 자, 방구의 한서 보면요. 자, 방구의 한서는 사기에 뒤이어 나타난 하나의 대작이었다. 방구의 부친 반포도 역사가로서 사기의 후편을 편찬하려고 하였으나 완성하지 못했고, 방구도 부친의 유업을 이어서 20년 만에 한서를 저수하게 되었다. 이렇게 했죠. 자, 방구도 이제 그 완성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죽으니까 여동생 반소가 8표를 부충해서 마속의 천문주를 만들었고 한세치를 완비했다. 그래서 끝마무니는 반소가 한 거야. 이 반소가. 근데 방구가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보통 한사면 방구가 적었다고 이제 되죠. 자, 한서는 사기 기전체를 이제 답습하였으나 통사체를 취하지 않았고 하나의 왕조만 잘라 기술한 단대사 체제를 택함으로써 이후 정사의 단대사 시초였다. 또 사기의 설을 지도 본치고 한세의 습지는 가장 잘 정리된 부분이다. 그 내용은 간제를 비롯해서 형법,
식하지 경제와 관련된 거죠. 천문, 지리, 교사, 제사와 관련된 거고 구역, 예, 앗, 오행, 예문 같은 걸 나누어 각 부분의 특색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한서는 특히 그 문체에 중요하고 힘이 있으며 내용을 압축하고 서술하고 있으므로 한대 산문체의 대표력을 꼽히고 있고 이 밖에 순해지는 한기는 한설 축소해서 그다음에 편년체도 그 편찬하는 점을 주목된다. 편제수로. 자, 그다음에 이 관련된 내용을 좀 약간 이제 한의중에도 좀 보충을 할게요. 여기 한의중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121페이지 펴보세요. 자, 한대 또한 중국의 정세 기원 형식의 봉기와 열전 위주 기전체 사서가 등장했다. 전하는 전성기는 무제시대 때는 한문 분야에서 그 당시 동준서 같은 지식인들 활동이 있었지만 가장 주목된 것은 사기의 편찬이었다. 사마천에 붙인 사마단의 뒤를 이어서 천문과 역법의 문헌을 관장한 태사령이 되었는데 그는 부친의 이제 유언으로 염원했던 그다음 역사서 집필을 부탁받아 BC 108년경부터 집필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제 대웅령 전쟁이 진행된 과정에서 이동 사건을 번호하다가 생식기를 재건하는 분열을 받게 되고요. 자, 이로 인해서 인간의 운명에 대한 성찰을 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사기 130건을 완성하였다. 자, 사기는 상고시대 때부터 한보제 시대까지 2000년간 역사를 기전체로 정리한 것이다. 자, 사기의 구성은 크게 재앙의 영대인 봉기와 개인의 활동상 열전 및 분야에 대한 기록성의 서를 이루어져 이후 중국의 정사의 틀을 제시했다. 후한의 반고는 부친의 반포의 작업을 계승하여 사기 체제를 완성하면서 한 왕조의 일대기인 기전체 사상의 한설을 저수했다. 후한말 수년의 한설의 내용을 춘추 자신의 편년체 형식으로 재편해서 한계를 뭐냐면 저수했고 그 다음에 후한 때 문헌과 서적의 수집을 당했던 동간에서는 그 후한의 동감하기를 정리해낸 사유집을 편찬하기도 했다. 여기 이제 제가 읽다 보니까 좀 잘못 설명하는데 제가 동간을 인물처럼 설명했는데 인물이 아니라 여기 이제 보시면 한자 보면 동간이라 해갖고 여기 간서 명칭이에요. 그래서 간서에서 편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동간한기로 이렇게 편찬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아마 이제 우리시고 따면 국사편찬위원회 뭐 이런 것들과 비슷하겠죠. 이런 기록 그러니까 간청에서 그 기록을 담당한 간청에서 동간한기를 편찬했다 사조직을 뭐 이렇게 이제 한번 읽어봤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동계로 넘어가서 제지법의 발명과 인쇄 기술의 혁신을 볼게요. 제지법 관련돼 갖고 이제 예전 시험 문제 나왔죠. 여기 예전에 공사 기출 문제 나왔어요. 공사 기출 문제. 자, 종이가 발견되기 이전에 이제 기록 수단은 금문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뭐 주간, 백서 이런 것도 있어. 잠깐 이제 좀 보여드리면 여기 있죠. 자, 이 금문이라는 건 예전에 한번 설명한 것처럼 그 돌이나 이제 뭐냐면 쇠붙이 금이나 동에 이제 쓴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역사적 사료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기록물로 좋은 게 이게 주간처럼 잘 썩지가 않아요. 그래갖고 주간 같은 경우는 지금 남아있기는 있어요. 몇 개. 근데 이거는 이제 진흙탕에 파묻혀서 운이 있어갖고 이게 공기가 압축이 돼갖고 이제 진공 상태에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진흙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남아 있었던 거 대부분 썩어 없어졌죠. 근데 이건 썩지가 않잖아. 그러다 보니까 제일 이제 뭐냐면 정확하고 뭐냐면 그 당시 상황을 알려주는 역사적 기록물이야.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주로 이제 금속물들이 많이 적혀 있는데 그래서 선진 시대 때 주로 이제 뭐냐면 글자를 금속물이라 불렸던 이유가 돌이나 이렇게 이제 동기, 철기나 이런 데서 적어놨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또 많이 쓸 때 주간이죠. 주간은 이제 값도 싸고 그런데 이제 많이 쓰는데 문제는 이건 너무 무거워 들고 다니기가. 그 다음에 백서는 비단인데 가볍죠 상대적으로 보관도 편리하고 근데 값이 너무 비싸. 그래서 값이 싸면서도 쉽게 만들 수 있고 가벼운 것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나타난 것이 종이에요. 종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후한에 그 체륜이 발명했죠. 체륜이. 그래서 이 체륜은 이제 그 당시
또 한간이었죠. 한간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제후까지 이렇게 됐어요. 체륜이. 그래서 이 종이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 그래도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종이가 어떻게 전파됐냐? 그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탈라스 전투에 갖고 전파됐죠. 751년에 유럽에 전파됐는데, 탈라스 전투는 나중에 설명했지만 751년에 이제 당나라와 아바스 왕조 간의 중원의 패권을 두고, 중앙아시아 패권을 두고 싸웠던 전투인데, 요때 잡혔던 이제 그 뭐냐면 기술자 중에, 그때 병사 중에 종이 만드는 기술자가 있어요. 제지 기술자가. 자, 이 사람이 이제 여기에다 포로 생활하면서 이제 이동을 하죠. 사마칸트나 뭐 바그다드에 있다가 종이 기술을 알려주고 되고요. 이게 이제 이쪽이었고 카이로를 거쳐갖고 북아프리카 거쳐서 그다음에 스페인을 거쳐가지고 유럽까지 전파되게 돼요. 그래서 유럽도 이제 뭐냐면 종이를 사용하게 되죠. 양피지 대신에. 네. 그래서 이제 종이가 이제 그 서역이라든지 중동이나 서유럽에 전파된 계기가 됐던 전투가 탈라스 전투죠. 이건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요 관련돼 갖고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어요. 네, 체륜과 관련된 내용이, 종이 관련된 내용이. 그래서 그때 종이를 만들 당시에 역사책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후한 때니까. 그럼 방고에 한서 쓰시면 되겠죠. 한서 외에도 여러 책이 있는데 그 고등학교, 중학교 수준에서 나왔으니까 그 공사 문제는 그렇게 쓰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이 부분은.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동양사 개론에서. 자, 중국은 고대부터 문자가 발달했고 이에 따라 많은 기록이 남겼다. 그러나 문자를 기록하는 제도는 고대에서는 그다지 발전하지 못했다. 서사, 그러니까 이제 그 글을 뺏기는데 재료로서 대나무나 나무 깎아서 만든 죽간이나 곡간, 비단을 주로 이용했고, 그리고 이제 나무로 만든 간으로 책을 만든 걸 편이라고 했다. 비단으로 만든 권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간과 건은 무겁고 가격 또한 비싸 문자로 기록하면 적합하지 않았다. 못하였다. 그래서 제지법 발명은 이러한 문화적 요구에서 출현된 것이다. 그래서 중국의 제지법은 후한의 한간이었던 체륜에 의해서 발명되었다. 최근 연구에는 이보다 앞서 전한말 갈렸던 혁재가 잔사는 실을 뭉텅이 실 남은 거 있죠. 그걸 이제 엮어가지고 만졌다고 이제 있는데 이게 박소지라고 하는데, 또는 마 종류의 섬유를 만든 파지가 발견되기도 하고, 그래서 체륜의 제지법 발명 이전에 이미 초보적인 단계의 종이가 만들어졌다는 걸 증명하고 있다. 이 최근 고고학적 연구 발굴에 의하면 체륜 이전에 이미 종이가 사용되었음을 증명되어 체륜이 최초의 종이가 제주법을 만들었다는 주장은 수정되고 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는 그렇게 계속 있고요. 네, 최초의 종이를 만든 사람이 있고, 체륜이 또 뭐 그 만들었던 의미가 종전에도 있었지만 일단 조직적 과학적으로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죠. 대량 생산을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죠. 자, 체류는 그 이전의 제지 기술을 바탕으로 나무 껍질이나 마포, 고기 그물 등을 이용해서 종이를 만드는 법을 발견했는데, 이는 가격도 저렴하고 재료 또한 풍부하여 전국적으로 제지 기술 확산되면서 마침내 체류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예, 그래서 대중화시키고 보편화됐다는 게 체류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초로 만들었다는 건 뭐 기술이 깨지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보통 교과서에서는 최초로 만든 사람이 체류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그런 게 아니에요. 요거는 뭐 최신, 이게 뭐 구동계 없는 내용 같은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들어왔는데 요건 그냥 체류는 이제 기억을 해두세요. 최초 만들었다. 나중에 뭐 그 변화가 있으면 좀 바뀌겠죠. 교과서 내용이. 한대 제주술은 중국의 3대 발명품 하나로 이후 이제 발전된 목가이나 비단을 대체하면서 널리 사용되었고요. 그래서 당나라 시대 때 중앙아시아에 거쳐서 서양에 전파되어 인류 문명 발전에 큰 공을 세웠다. 자, 종이의 발명은 자연히 도서의 인쇄와 보고에서 큰 발전해서 목판 인쇄술 발달을 하게 되었다. 그럼 여기 중국의 그 한대 제주 중국의 3대 발명품인데, 이때 3대 발명품은 뭘까요? 이거는 하약이 있고, 그 다음에 나침판이 있죠. 나침판. 그래서 이제 하양, 나침판, 제지술, 이렇게 이제 3대 발명품이 있죠. 자, 그 주 한번 읽어볼까요? 예. 후한의 제조의 기술, 당대 목판 인술, 송대 고니, 그 나침판, 명대 총공기물들은 등 중국에서는
옛날부터 여러 문물에 앞서 과학기술이 발달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참고로 여기 3대 발명품이 있는데 보통 4대 발명품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송대에 활자 인쇄술 있어요. 활판 인쇄술. 그 송대에. 그래서 그것까지 합쳐서 뭐 4대 발명품이라고 보는데, 하여튼 자, 그다음 천문역법, 그다음에 이런 것도 볼게요. 천문하고 역법하고 수학은 서로 긴밀하게 관련돼 있어요. 그러면 천문학이 그 당시 왜 발전됐나는 걸 좀 봐야 되는데, 일단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로는 농경을 했잖아요. 그 당시 농경을 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절기를 알아야 돼요. 예, 절기. 그래서 이제 절기 같은 경우는 뭐 단오나 추석 이런 것들 얘기하죠. 언제 씨 뿌리고 언제 걷는가. 그래야지 정확하게 농사에 맞는 농사 일정을 맞출 수가 있어. 예. 그래갖고 이제 농경을 이제 하려면 이 절기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시계나 뭐 이런 것들 없었죠. 뭐 인공위성도 없었고. 그러면 날짜 계산을 어떻게 하냐? 그걸 이제 천문 관측을 통해서 하는 거야. 별자리 움직임이라든지, 그다음 태양이나 달의 크기, 뭐 변화, 번호 등등 해갖고 이제 아는 거죠. 관측을 통해서.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었고, 두 번째로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인데, 정치 권력의 정당성의 필요성 때문에요. 이건 뭐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서양이나 여러 나라도 그렇지만 되게 하늘의 명을 받고 이제 통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늘의 어떤 변화들 항상 파악해 갖고, 천재나 항제 이런 사람들이 파악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돼. 그게 큰 역할이야. 일식 월식 이런 것들. 그래서 그걸 알려주고, 그리고 또 이걸 통해서 이제 자신의 어떤 정당성이라든지 하늘에 반성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한나라 같은 경우는 청인상선이 있었죠. 청인상선에 보면 제이설 있잖아요. 하늘 변화 같은 걸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봐야지 이제 자신의 뉘우침 같은 걸 좀 뉘우쳐야 되고, 자신의 정치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런 모습들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문학이 발달될 수밖에 없어. 예. 그래서 이제 이 천문학은 국가 기밀 사항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국가 기밀 사항으로서 항제 주관 아래 이제 국가의 이제 녹을 받는 천문학자들이 이제 그 일을 종사를 했고요. 이 천문학을 바탕으로 해갖고 역법을 만들었어요. 역법. 달력을 만들었죠. 오늘날 말하면 달력에 맞춰갖고 농경을 이제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냐면, 자, 천문과 역법을 하려면, 천문을 같이 가고 역법을 만들려면 계산을 잘해야겠죠. 천문학은 수학이 필요해. 그래서 수학이 어느 정도 돼야지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거야. 우리나라가 이제 7.4 이전까지 중국의 역법을 계속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그 수학을 잘 못해서 그래요. 좀 약간 수학을. 그래서 수학적인 어떤 마인드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자, 이것이 이제 삼위일체예요. 천문, 역법, 수학이. 그래서 이제 진나라 때 초창기 때 역법을 제가 전응력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도를 얘는 10월을 기준으로 해갖고 이도를 잡았고, 그 다음에 그 무제 때 이제 앞에서 설명 태초력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도를 이제 뭐냐면 이도를 곤쳤죠. 그래서 오늘날 이월로 음력 이월로 곤쳐서 이돌로 잡았죠. 그래서 이렇게 했고, 이걸 태초력을 이제 뭐냐면 좀 더 발전시킨 게 뭐냐면, 그 전환 말기 때 삼통력이라는 게 있어요. 삼통력. 이렇게 발전시켰어요. 전원력, 그 다음에 태초력, 삼통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청명에 따라 천하를 다스린다는 천명사설을 바탕으로 두고 있는 천자는 항상 하늘의 뜻을 살펴봐야 했기 때문에 청사에 관찰하게 되었다. 그러다 이제 그 천문과 역법은 황제 지배체에서 매우 중요한 사상과 학문으로 발전되었다. 아울러 청상에 대한 연구는 농경생활과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와 농사를 짓는 시기, 그러니까 절기를 추정해야 되겠죠.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발전되었다. 특히 전환의 무제는 천재의 절대적인 어떤 상징으로 천문과 역법을 중시해서 연호제를 채용함과 함께 역법을 개정했다. 그래서 태초력을 이제 만들었죠. 태초력을. 자, 중국에서는 천문과 역법을 맡아왔던 관리를 퇴사, 청간이 나오죠. 앞에서 언급했던 이제 사마천이나 뭐 사마단이나
이런 천문이나 이제 그 당시 역사를 기록한, 왜냐면 또 이게 연결된 게 그 당시에 이제 역사서에 천문 기록들 다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삼국사에도 천문 기록도 있죠. 일식, 월식 같은 것들이. 자, 그래서 태사 또는 청간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사기 청간서에서는 중국 고대로부터 전해오는 천문학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자, 진가 한초에서는 진가 전응록이 사용됐다. 그래서 이제 이 전응록은 1년에 첫 달에 시월로 하고 있어서 달력이 정확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무제 때 이들 개정해서 태축을 만들어서 그래서 1년의 시작을 정월로 정하여, 이때 이제 정월은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양력으로 지금 2월 달에 지금 구정이죠. 보통 1월 말에서 2월 달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래서 정하고 달력을 잘못된 점을 바로잡았다. 이 태축은 이후 중국의 역법의 모범이 되었고요. 자, 역법과 함께 이제 천체를 관찰하는 천문학도 발달됐는데 후한 때 위대한 발명가 태사의 장영이었다. 그는 영영이라는 책을 써서 지난 이래의 혼천설을 발전시켰고 해, 달, 지구에 위치했다 일식과 월식이 발생된 것을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규명을 했다. 자연과 이와 함께 이제 전화시대 천문학이었던 경수창은 혼천이를 더욱 발전시켜 새로운 혼천이를 제작하려 했다. 그래서 이는 중국 고대 천문 측량 기술의 중요한 업적이며 후세 천문 정도 이 원칙이 있다. 혼천이는 하늘의 그 뭐냐면 지도라고 보시면 돼요. 하늘 모양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볼 때 개천설, 혼천설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거 좀 설명하고 나갈게요. 그 보통 그 당시 우주관에 두 개가 있었어요. 우주관에 개천설이 있고 하나는 여기에서 나온 혼천설이 있어. 장형이 이제 주요 또 혼천설이죠. 자, 개천설은 뭐냐면 하늘과 땅이 서로 평행하여 평면 또는 곡면 형태가 있다는 거야. 이런 형태야. 하늘이 있으면, 이게 땅이 있으면 여기 땅부터 해서 위에까지 하늘 있죠. 이런 거 쭉 나열돼. 지구가 그냥 쭉 평면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아니면 곡면 형태. 여기가 땅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곡면 형태 이렇게. 여기 땅, 이게 하늘 이렇게 있어요. 근데 혼천설은 뭐냐면 그 천체가 이제 뭐냐면 담고 있는 천구가 중심이 있고 중심이 이렇게 있고 천구에 있고 그 밑에 대지가 있다는 거야. 이걸 뭐냐면 천원지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땅은 네모나고 땅은 네모나고 이걸 덮고 있는 것이 하늘이라는 것이야. 그래서 이게 혼천설이에요. 개천설처럼 뭐 하늘과 땅이 쭉 평생 있는 거나 그 다음에 또 곡선 형태로 같이 맞붙어 있다는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라 천원지방에서 하늘은 둥글고 그 다음에 땅은 네모났고 그래서 땅을 덮는 것이 하늘이다. 뭐 이런 개념이야. 그래서 이런 것이 후대에 영향을 미쳤어요. 천원지방선이. 그래서 보통의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정통적 정근대 시대 때 그 우주관은 이런 그 뭐냐면 천원지방설이야. 그리고 이 천원지방설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당시 만든 게 혼천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혼천에 보면 이렇게 있고 땅이 네모나게 있고 이게 뭐냐면 하늘이 덮고 있는 표시를 하고 있죠. 천체 지도로서 이렇게 만들고요. 이 별자리들 딱 기록을 하고 있고.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뭐 수학도 발달됐다는데 천문학은 일단 수학도 발달되고 수학도 여러 가지 이제 사용되죠 또. 그래서 중국의 수학은 이미 주대 6개 한 과목으로 중요시 되었고 음양 오행설과 함께 발전됐다. 특히 한대에 이르러 역법과 천문학의 발달은 자연 수학의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고 전환초의 주비상경은 현존하는 최초의 수학책이다. 그래서 이는 진나라 이전의 수학을 총정리한 건데 그 내용에서는 해의 고도를 구하는 방법으로 복잡한 분수 계산법과 제곱 방법, 그다음 직각 사각형 이론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기원전 1세기경에 저술된 구장상수는 한때 가장 대표적인 수학책이다. 있는데 이런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주비상경과 구장상수는 뭐 당대 과거시험 과목 가운데 영상과라고 있어요. 수학과 관련된 거죠. 그걸 뽑는 관리를 뽑을 때 사용했던 교본으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내용을 한번 한의중에서 뭐 찾아서 볼게요. 여기 좀 약간 좀 한의중 내용이 좀 자세히 되어 있는데 천문학 관련된 내용이 몇 페이지 보시냐면
118페이지 보세요. 118페이지. 자, 천문학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자, 천문학은 이전부터 정확한 농실을 측정하는 목적으로 연구 발전되었는데 한때에는 특히 유학이 발달하면서 청인상관성의 영향을 받아 국가의 명운과 사시의 운행을 점치는 목적의 관측 기술이 발달했다. 그래서 무제 시기 때 태초력, 전환 말기 삼통력이 제정돼 이루어졌다. 자, 태초력은 이제 앞에서 읽었으니까 이제 좀 넘어가고요. 요게 이제 유흥이 태초력을 수정해서 삼통력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걸 좀 볼게요. 자, 경학과이자 천문학자, 유학자도 유명하죠. 이 사람이 또 천문학자 유명해요. 수학도 좀 잘했나 봐요. 그래서 유흥이 태초력을 이제 수정해서 만든 것으로 유흥은 천문학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주역의 신비 수치를 끌어들여 태초의 기본 수치를 해석하고 동준서의 역사 선환을 역법에 적용했다. 그래서 이게 후대 역법 개정에 나쁜 영향을 줬어요. 그러니까 태초까지는 좀 괜찮은데 여기다가 갑자기 이제 이념을 갖다 붙인 거야. 네. 이념을 주관적 해석을 갖다 붙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죠. 예. 자, 그러면 계속 읽어볼게요. 그래서 삼통령은 동계 없는데 한의 중에 있어요. 이 삼통령 내용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주의 형태에 대해서 논의도 활발하죠. 하늘과 땅이 서로 평행하고 평면하고 공명한 개천설과 그다음 천원지방설, 천절당 천구의 중심에 대지가 있다는 혼천설이 있는데 또 그다음에 우주 공간에 무한히 퍼져 있던 선야설, 요거는 좀 약간 지금 봤죠? 재창되었다. 이중 호세의 가장 큰 영향은 혼천설이다. 그래서 그 후한의 장형은 그 당시 이제 혼천이를 제작했는데 혼초에는 모든 항성이 청구상에 있고 1월 5송의 청구상이 운행하고 있는 모든 생각에서 만들어진 장치다. 그래서 동력을 이용해 미신 안에 있던 누각의 무드를 하루에 1회 자동으로 회전시켜 하늘 상태 부하바도 만든 것이 자동식 청구이다. 예. 그 다음에 장형은 간증을 거듭해 일식의 원리와 달빛의 태양의 반사각임을 밝혀내고 이게 태양의 반사각이 그러니까 달 자체는 항성이 아니기 때문에 행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의 빛을 받아서 이제 집을 반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이 수수 빛나는 게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죠. 예. 자, 밝혀냈고 지동이라는 지진계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이게 지동이에요. 예. 그래서 그 후한 132년 장애에 만들었던 최초 지진계라고 하죠. 지동이는 나무통 모양으로 한 기구의 팔면에 용모리를 매달아 지진이 나면 진원지의 방향이 용의 입에서 동구술이 이제 그 아래로 개구리 입으로 떨어져 들어가도 설계됨으로써 지진의 강도를 추정이 가능하도록 있다. 뭐 있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구체 내용까지 알 필요 없고 태초령이니와 삼통령이니 그다음에 요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달력의 역법, 명칭 같은 거 쓰고 나올 수는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혼천설 같은 거 뭐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시고 그 정도만.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요. 예. 뒤에서 동계를 좀 읽어볼게요. 의학과 뭐 약하게 발달했는데 이거는 각자 보세요. 그런데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후한 시대 때 의학자 유명한 사람이 있어. 장준거와 한타가 유명했는데 한타는 삼국지에도 나오죠. 예. 그래서 이 정도 뭐 이런 사람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후한 말 때 한타는 그 마취제를 이용했다고 해요. 외과 수술할 때. 그래갖고 있고 그다음 장준경 같은 사람은 이제 그 옛 의학서전과 여러 가지 처방을 수집해서 자신의 인상경을 합해서 상한 장병론한 16권의 책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상한이란 이질, 유행성 감기, 콜레라 등 급성 전염병을 말하는 것으로 발병 병상들을 판별하여 이를 치료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예.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근개 요락을 저술했는데 각종 병에 대한 처방을 모아놓은 곳으로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 수백 가지의 어떤 약방을 기록을 했고 한탄은 외과 수에 뛰어난 소실을 발휘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특히 이제 신문에서 채취한 진통적인 마비산을 발명하여 외과 수술에 이용했다. 그 다음에 또 한 개 약학은 불로장생에 따라서 단약이니 선약 같은 것들을 했는데
이건 수은을 정제해갖고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거 먹으면 죽죠. 불로장생이 아니라 빨리 죽는 약인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만들었어. 예. 그래갖고 하여튼 그런 것도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대 동아시아 문화권 하니까 이제 동서문화 교류를 볼게요. 자, 한나 제국 때 동아시아 문화권이 성립이 됐어요. 성립했고 이게 확립된 것은 언제 때죠? 확립된 것은 당나라 때죠. 그래서 요거 관련돼 갖고 예전에 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나라 문화가 동아시아 문화권 성립된 것이 언제 때냐? 요거는 한나라 때 같은데 근데 묻어보는 요지는 제 당나라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때 장학관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좀 문제가 좀 엉망인 문제가 있었거든요. 하여튼 성님은 그 당시 그 동아시아 문화권 한나라 때고 그다음에 항림은 당나라 때다. 그럼 동아시아 문화권 요소 4대 요소가 있죠. 4대 요소는 이제 기본적인 거니까 다 알아두셔야 되겠죠, 이거는요. 네. 요거는 이제 4대 요소를 보면 뭐 유교라든지 불교라든지 한자라든지 율령 이런 것들 이게 4대 요소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때부터 조금씩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야. 여기 유교 뭐 한자는 만들어졌고 이미 그래서 일단 불교는 그때 이제 도입을 했고 율령도 이때부터 조금씩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율령은 정확하게 이제 율과 영의 의미는 나중에 서진 시대 때 4세기 때 이제 만들어진 개념이지만 하나의 그 이후 때죠. 하여튼 뭐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성립됐고 그 다음에 확립은 당나라 때 가서 확립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내용을 볼게요. 동아시아 세계에서 한 제국이 수출되고 전후한 때 400년에 거쳐서 통치 과정에서 한해 문화적 세 가지 중요한 역사의 공을 이룩해 놓았다. 첫째로는 항아 문명을 출발한 은주 시대 때 거쳐 발달 고대 문명을 정리하여 중국의 한문화를 완성시켰다는 것. 둘째로는 이와 같은 중국적인 한문화를 중국사에서 한정시킨 게 아니라 이를 동아시아 지역 확대시켜 동아시아 문화권 형성하는 기반을 이루었다는 점. 앞에서 영어에서 유교, 불교, 한자, 율령이 이때 조금씩 만들어져 갖고 나중에 그 당시 당나라 때 확립돼 갖고 전파되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셋째로 한제국의 동서교통로 실크로드 기축으로 동아시아 세계와 서남아시아 세계가 연결되어 동서문화 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세 가지 의미. 예. 아마 이제 그 동아시아 문화권 성립에 어떤 의미 있어라 역사를 쓰면 이 세 가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고대 문화를 정리했고 중국의 문화를 완성시켰다는 거. 그리고 동아시아 문화권 형성에 기반을 마련했고 그 다음에 동서교통을 개척해서 그 다음에 동아시아와 서남아시아에서 연결시켜줬다. 뭐 이렇게 있죠. 자, 구체적으로 한제국은 그 동아시아 문화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 그 동아시아 문화권의 기본 요소서 한자 문화와 유교주의 문화, 그 율령체와 불교 문화고 할 수 있는 이런 문화 요소는 대체로 한제국의 통치 과정이 정비되어 주변 국가로 전파되면서 동아시아 문화권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예. 형성이 됐고 완성은 아까 이제 확립은 언제 때? 당나라 때 있다. 보통 이 당나라 때 의미를 두시고 보시면 돼요. 이 당나라 때.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동아시아 문화권의 네 가지 공통 요소는 성립 과정에서 한제국 출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율령제를 제외한 유교, 한자, 불교는 모두 종교 내지는 학술적인 정신 문화에 속하며 이 점은 동아시아 문화의 특징으로 부각되기도 한다. 자, 이와 같은 정신문화가 주변 국가에 전파되어 동아시아 문화권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파해주는 정치 군사적 접촉 수단이 필요했는데 이런 정치 군사적 작용이 시작된 것이 바로 한제국이었다. 따라서 여기에서 한제국은 동아시아 문화권 형성에 깊은 관련성을 맺고 있다.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동아시아 형성 과정 관련된 있는 내용인데 이거 각자 보시고 이게 좀 눈여볼 게 뭐냐면 하이사상이야. 하이사상. 이것만 좀 얘기할게요. 보통 중국 애들은 자신을 중하라고 하죠. 진하라고 하기도 하는데 진하란 요즘에 잘 쓰지 않아요. 예전에 말처럼 중국 애들, 일본 애들이 이제 어찌 전하다들 뭐 해갖고 좀 비꼰식으로 썼기 때문에 쓰지 않고 보통 중하라고 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화민국 할 때 중화는 여기서 따온 거예요. 국명 따올 때. 자, 근데 얘네들은 특이하게 이제 자기 뭐 자민족 중심주의가 있었어요. 천하의 중심을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 제외하고는 다 뭐냐면 모나키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동쪽의 오랑캐를 동이라고 하고요. 서쪽의 오랑캐를 서융이라고 하죠. 그리고 북쪽의 오랑캐를 북저라고 하고, 그리고 남쪽의 오랑캐를 남만이라고 해요. 이걸 사이간이라고 하거든요. 사이간. 그럼 우리는 뭐 동이에 속하겠죠. 예, 동이에. 자, 이런 이제 그 사고 방식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 사이사상은 이적과 중국을 구별한 사상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천하를 생각하고 그 주변의 문화가 낮은 동이, 서양, 남만, 북쪽이 거주했던 사이사상이 시작되었다. 예, 이렇게 있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사이간에 입각한 이제 주변 민족들을 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중화가 뭐 단일 민족이야. 그게 아니에요. 얘네들 확장하는 과정에서 예전에 이적이라고 여겼던 사람들 다 중화의 범위에 포함시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초나 월, 와, 월나라 뭐 이런 나라도 이제 오락해 봤는데 다 나중에 전국시대 가면 중화의 범위에 들어갔죠. 예. 그리고 저 강동성 일대에 있는 월족도 다 중화의 범위에 들어갔고 포함을 시켜나가. 예. 이 사회가는 중화 민족들만 공유했던 게 아니라 중화의 영향을 받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도 다 이 사이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이제 보면 중원 고구려 비문이나 뭐 강개토 대왕 비문에 보면 사이간대 보죠. 동이매금. 그래서 자기를 중화로 보고 고구려 중화 보고 동쪽의 매금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자국 중시의 어떤 천하관을 형성할 때도 이 사이간이 큰 영향을 미쳐요.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는 하위 사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있고 지금도 중국 애들이 그런 세상을 사고방식 가지고 있죠.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뭐 이렇게 이제 또 있고 그 다음에 좀 밑에 마지막 줄 볼게요.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갖고 이제 한 무제 때부터 조공책봉 관계를 일종의 동아시아 국제질서로 만들었죠. 그 원래 조공책봉은 주나라 천자가 제후들을 통제할 때 신속관계를 확인할 때 하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국제적 관계를 확대시켜요. 조공책봉 관계를 한 무제 때부터 시작하는 건데 그래서 이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조공책봉 관계 관련된 내용, 동아시아 국제질서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이게 한 무제 때부터 시작된 거야. 예. 한해 통일제국은 유교주의를 포방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국가에 대해서 망이나 후에 자기를 수여하고요. 조공을 내고 책봉을 해주죠. 종을 받고. 자, 이를 통해 정치적 관계를 갖기 시작했다. 조선의 위왕왕을 비롯해서 남원왕, 민원왕, 동구왕, 그 얘는 이 동아시아 세계 형성 초기에 해당한다. 하무제에서 대정복으로 조선과 남월, 민원이 이제 멸망하고 한해 9년 후 편입되었다. 자, 그밖에 서남인 제국과 서역의 여러 나라들, 그리고 만주 한반도 지역의 고구려, 부여, 삼한 등이 왕후나 후는 제후 명칭이죠. 받고 한과 관계를 유지했다. 조공책봉 관계가 형성됐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그 강무제 말기 때 외항으로 봉헌한 금인이 사유됐고 이게 최근에 발견됐죠. 이거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조선의 낙랑활동에 간접적인 영향에서 집중 영향을 바꾸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있고, 자,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한대는 동아시아 체계가 성립되었으며 직접적인 배경으로 유교주의 통치체를 꼽을 수 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전환말 부재에 의한 유교의 간악화로 유교의 항제관이 덕치주의를 포방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하위 사상과 봉건 사상이 이상화된 형태로 정치 사상을 반영되었고, 자, 이걸 바탕으로 중국 왕조와 주변 이민족 국가의 관계도 채권 관계와 조공체제를 정착하면서 동아시아의 어떤 정치 구조를 이뤘다. 한인의 명을 받은 천자, 황제가 자국의 백성들을 덕치로 통치하고 더 나아가서 외연을 확장해서 조공책봉을 통해서 그 주변 민족들을 덕으로서 관리한다. 뭐 이런 마인드야. 예, 이 조공책봉 관계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외에는 나머지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다만 이제 그 밑에 보면 그 베트남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베트남이 오랫동안 이제 한나라 때부터 통치를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베트남 북부 지역이 이제 통치를 받았죠. 그때 이제 그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무제가 설치한 한사군이 낙랑골 지역은 곡 폐지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한민족의 끈질긴 저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요거는 우리 민족과 관련된 거고, 자, 이단 형상은 월남의 교지국 북부 베트남 지역이에요. 찡짜, 찡이 형제 두 점에서 나타난다. 요거 외워두세요. 요 베트남 사회가 요거 되게 강조하고 있다고.
쯔니 형제하고 찐짝 형제. 이게 베트남 어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언어에서 찐짝, 찐니 두 점의 반란이 있어요. 자, 이것에서 나타난 것으로 이는 중국 지배에 대한 베트남의 최초의 대규모 저항 운동이며 이 지방이 정치 사회에 큰 몫을 하고 있다. 요거 나올 수 있을 것 같죠?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시미코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와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거 좀 읽어볼게요. 자, 일본은 이제 그 한해 직접 지배를 받지 않았으나 기원 2세기 때 외 소국 분립 상태, 야요이 시대로 이제 한 시대 때 여러 이제 뭐냐면 소국들, 예, 국들이 등장하게 돼. 예. 쿤이라고 하죠. 쿤이. 네, 야요이 시대 때 이제 이 당시 이제 쿤이라는 이제 국들이 등장해서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데 이 외국 대단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야마타이국, 예, 요 야마타이국도 외워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야마타이국의 위치 문제 가지고 큐슈설이 있고 뭐 기내설 두 가지가 있는데 일본 학계에서는 보통 그 야마타이국이 더 발전해서 야마토 정권이 됐다. 그래서 기내설을 이제 지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그 큐슈 지역을 되게 강조하죠. 한반도 문물 받아들인 지역 거길 강조되는 바에서 큐슈에서 야마타이국하고 그 뭐야 그 야마토 정권 별개 정권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하여튼 그 가운데 야마타이국의 여왕 시미코의 세력이 컸는데 이는 그 일본 고대 정치사의 발전을 의미하며 중국 문화의 영향이 큰 계기가 되었다. 시미코와 관련된 내용이 교과서에도 있고 시미코는 주로 이제 주술을 통해서 정치를 했어요. 예. 그래서 보통 남자 형제들 도움받아서 주술을 통해서 했죠. 재정유치적인 어떤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한나라부터 이제 인정업도 받았고, 예, 책봉을 받았고요. 자, 이제 이제야 한제국의 등장과 함께 동아시아 세계는 서서히 정치 문화적 공통성을 갖게 되면서 동아시아 세계의 형성에 나가게 되었다. 뭐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서교역로와 오아시스 도시국가 이렇게 요거 예전에 하서사군과 관련되어 갖고 한번 기출문제였는데 앞부분에도 좀 얘기를 했지만 요거는 이제 잠깐 언급됐던 거고 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내용들 좀 읽고 이제 할게요. 요 내용은 한일 중에도 잠깐 언급되어 있는데 동계 부분이 자세히 되어 있기 때문에 동계 부분에서 읽고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여기 요 부분하고 그다음 비단기 개통 부분하고 예, 요 부분하고 예, 이런 것들 좀 중심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대 동서문화 고려도 하는 거 있죠. 이렇게 예. 잠깐만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된가? 벌써 40분이네. 그래서 요건 좀 읽기가 좀 약간 많이 될 것 같아서 강독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 끊고 예, 제가 목요일날 보강 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주죠? 예, 다음 주 목요일날 뵙겠습니다.